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 문제도 있었고, 또 여전히 부동산 문제로 또 떠들썩했고, 정부가 새로운 보완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아마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박원순 이 서울시장이 세상과 등을 돌렸고, 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아주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처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어쨌든 피해자를 이제 일부분 추정하거나 신상 털기 뭐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라는 식의 이제 카더라식의 이제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고위 공직자의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어쨌든 언론이 이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이나 대책을 위해서 역할을 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역할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1일에 방송이 됐었죠. YTN에서 돈 넘은 2차 가해 장례 방식 반대 청원 본물이라는 보도가 이 시기에 어쨌든 언론의 역할을 해낸 보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이제 종결되는 상황 속에서 뭐 유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어쨌든 편견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범죄와 비견해서 볼 때 피해자를 어떤 면에서 가해자로 이제 탈바꿈하는 것까지 사회적인 편견이 강한데요. 이 시기에서 2차 가해 위험에 대한 보도가 필요했던 시기인데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보도 전반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이 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한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인식의 어떤 문제와 구조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역시 이러한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들을 단지 이슈로만 또는 개별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고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짚는 보도도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처장님께서 이 고한석 기자의 보도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을 때 내가 이 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고한석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이런 면에서 잘 쓴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의 진폭이라 그럴까요? 그 갖는 무게, 아니고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 단순하게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쓰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가치나 무게가 있는 것으로 작성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한석 기자는 냉정하게 중립을 유지했다고 보고요. 특히 미투 관련 기사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하는 준칙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잘한 뉴스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원님 준비한 또 잘한 YTN 지난 한 주 잘했던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YTN의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4일에 방송된 단독 기사였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가 이웃의 신고로 보호소로 옮겨졌다는 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엄윤주 기자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 풍경을 리포트에 담아 시청자로 하여금 사안의 심각성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왔고요. 아동 방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도 좀 필요하다고 또 언급을 한 점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위탁이 결정이 되고 또 관할구청에서 집안 안팎을 좀 청소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들을 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됩니다. 전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문제 제기부터 변화까지 쭉 보도할 수 있는 이 호흡이 되게 부러웠는데 해설위원님 취재한 엄윤주 기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좋은 기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알게 됐고요. 취재에 나섰고 취재를 열심히 했고 또 취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보도 이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좋은 기사의 전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알게 됐거나 할 때 한 가족의 이야기겠거니 뭐 좀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고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고 공론화까지 시켰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폭력뿐 아니라 이런 방임이나 방조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위탁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언젠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후속 보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것 같고요.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후속 보도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뭐 매 순간 기록으로 남고 또 뭐 일부분은 이른바 이 짤이라는 뭐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온라인에 재생산되기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듣는지 그리고 어떤 출연자가 패널로 출연을 하는지 자막은 또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화면은 뭘 쓰는지 뭐 이런 부분 모두 참 민감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월 12일 조용남 씨의 신간 소식을 알린 문화부의 보도를 보면 네. 너무 한 인물에만 좀 마이크를 좀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는 특정 개인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터뷰라고 보이는데요. 조용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으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미술계에는 아직 논란이 좀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인터뷰가 한 인물에게만 마이크를 주면서 이 논란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요. 자칫 또 YTN이 한 인물의 입장만을 좀 대변한다는 인상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터뷰가 사건 사고를 다루는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나 어떤 입장 차이를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이 책을 홍보하는 보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제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관련해서 좀 뭐 얘기 듣고 오신 게 있을 텐데 좀 들어볼까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앵커멘트에 짧긴 하지만 이제 대작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논란 이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YTN이 조영남 씨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 뭐 기사라고 봅니다. 책 홍보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기사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란이 됐던 만큼.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쓸 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논란이 됐을 당시에 기사를 여러 번 썼었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도 그 판결의 의미나 파장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짚었고요. 그런데 새 책 나와가지고 그 정리를 하러 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김에 또 그런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대작 논란에 대해서 그 직후에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그 기사에 같이 나가기가 분량상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만 보는 사람은 왜 조용남 입장만 얘기하고 이 대작 논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더 저희가 압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인터뷰 말고 또 패널 이야기. 그래서 저희 YTN에 이제 출연하는 뭐 변호사라던가 정치인 이런 분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얘기 관련해서 또 차장님 준비하신 얘기가 있죠? 네, 저는 대담을 한번 봤는데요. 네. 7월 11일에 이제 좀 같은 주제이긴 하죠. 박원순 시장 이틀째 추모 행렬, 고 박원순 시장 이틀째 네. 추모 행렬 2차 가해 논란도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 전 이제 민주당 의원, 여야 이제 서로 다른 정당이 나와서 예. 의견을 약간 길게 한 30분 정도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좀 패널 선정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이 이제 구도가 돼서 등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실 진영 논리라는 이제 굉장히 좀 고정적인 그 양당의 이제 그 진영 논리가 이제 이 문제에
그 배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성 자체가 보도의 구성 자체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성추행이나 이제 2차 가해나 여러 이제 이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일부 논쟁인 것처럼 얘기하고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약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이제 구도 그 두 명의 구도 자체가 인 것처럼 좀 보도가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한 이제 어떤 행동 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번 사건에 했던 행동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배경이 뭐고 사실 그것도 약간 추측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사실에 근거한 좀 유의미한 내용을 듣는 느낌이라기보다 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추측의 내용이 많고 이제 그 패널 한 분이 얘기를 하다가 피해 그러니까 고소인의 주장이 100%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더라. 자기는 입장이 다르지만 그렇더라. 라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언론이 2차 가해를 다시 이제 재생산시킬 수 있다.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지만 나는 입장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자체가 사실은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를 염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의 지금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패널 선정은 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주말 이제 전국 이슈로 여야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한 분씩 모시고 전국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성추행과 박원순 시장의 사망이라는 게 맞물리면서 전국만 논하기에 안 된 거죠. 그럼 미리 섭외가 이제 된 상황에서 이번 이슈가 생기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것까지.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조금 뭐 부끄럽고 외람된 말씀인데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바쁩니다. 이해 당사자, 직접 이해 당사자를 모시거나 출연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섭외를 해서 연결이 된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이 뭐 저도 좀 아쉽고요. 이런 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뭐 출연하신 분들이 준비하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준비가 되는 성격의 아이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이 중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문도 있더라.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제가 친한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게 다 카더라잖아요. 특히 이제 자살이라는 안 좋은 결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직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을 진영 논리로 보는 데 있어서 뭐 언론이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워낙 여야 이렇게 균형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안건을 또 그러면 정치권의 시각으로 또 저희가 재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